안녕하세요, 여러분.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호르몬이 무엇인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 호르몬은 갑상선 호르몬이 있는데요. 주변에도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흔히 나 갑상선 있어서 약 먹고 있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늘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갑상선 호르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뇌에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이렇게 완두콩만한 아주 작은 기관이 있어요. 이 뇌하수체는 우리 몸 전체의 호르몬 양을,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뿐만 아니라 다른 호르몬의 양도 항상 이렇게 체크해서 부족하면 더 만들도록, 너무 많으면 조금만 만들도록 이렇게 통제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뇌하수체는 우리 인체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본부 또는 뭐 사령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물론 뇌하수체는 그 위에 있는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에 통제를 받는데요. 너무 또 깊이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뇌하수체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 영어로는 Thyroid Stimulating Hormone, 약자로 TSH가 분비가 되는데, 왜 이 TSH 호르몬이 분비가 될까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이게 분비가 되는 거예요. 갑상선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TSH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갑상선에 도착을 하면은 갑상선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똑똑, 야, 갑상선 너 뭐해? 빨리 호르몬 만들어내야지. 그러면 갑상선에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액 속으로 이제 내뿜는 거예요. 이때 갑상선에서 이 만드는 호르몬은 두 종류가 있어요. T3와 T4. T3는 트리이오드사이로닌이라고 하고 T4는 티록신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티록신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T3와 T4는 TBG라고 하는 그 운송차를 타고 이제 운송해주는 물질이거든요. 이 T3와 T4라는 이 갑상선 호르몬을 이 운송차가 운송을 해줘요. 어디로 운송을 해주냐면 간으로 운송을 해줘요. 일단 간으로 보내요, 얘들을. 간으로 이동을 하는데, 간에 도착하면 이 TBG라고 하는 그 운송차에서 내리겠죠, 얘네들이. T3와 T4가. 이렇게 운송차에서 내린 호르몬을 free T3, free T4라고 해요. 좀 복잡한가요? 그럼 간에서 내려서 뭘 하느냐? 이 free T4는 간에서 T3로 전환되게 돼요. 왜냐하면 이 티록신, 즉 T4는 자기가 직접 인체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T3로 변환이 되어야만 이 T3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T4는 비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이고 T3는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왜 나비가 애벌레 상태에서는 날 수가 없고 허물을 벗어야만 날 수도 있고 나비로서의 역할을 하듯이 T4도 이 T3로 변환이 되어야만 호르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만들 때 처음부터 T3를 만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T4를 만들어요. 거의 90%가 T4, 그리고 T3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간에서 이 T4를 T3로 변환을 시키는 거죠. 약 80% 정도 간에서 변환이 되고, 이 간에서 전환되지 못한 T4는 다시 장에서 T3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과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T3로 변환이 안 되니까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간과 장의 건강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검진표를 보면 뭐 TSH, T3, T4, 뭐 free T3, free T4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용어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있겠죠. TSH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 갑상선을 자극하는 거예요. 호르몬을 만들어내라고. T3는 활성형 갑상선 호르몬.
T4는 비활성형 갑상선 호르몬, 프리-T3나 프리-T4는 TBG라고 하는 이 운송차를 타고서 간으로 이동을 한 호르몬.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T3로 변환된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대사작용이 뭐냐면요, 우리가 생명 유지와 활동 등을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화학 반응을 말하는데요. 즉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뭐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를 만들고, 또 이때 생기는 노폐물은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이 모든 과정을 대사작용이라고 해요.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말하고 잠자고 생각하고 뭐 힘을 내는 모든 행위가 대사작용인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서 끊임없이 이 대사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인체의 거의 모든 세포에서 이 대사에 관여를 하는데, 에너지 생성을 증가시키고 세포가 성장하도록 해서 어린아이들의 성장 발육을 촉진하고, 뭐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되도록 만들어주고,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소를 태워서 열을 발생시킴으로써 우리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는 등, 갑상선 호르몬은 인체의 모든 기관이 적절한 속도로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죠. 한마디로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이 각자 자기 임무를 잘 하도록, 심장은 잘 뛰도록, 뭐 신장은 또 자기 역할을 잘 하도록, 위는 자기 역할을 잘 하도록, 폐도 뭐 열심히 자기 일을 잘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군인들이 이제 많이 모여 있어도 대장이 명령을 내려야만 각자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잖아요. 명령이 내려오지 않으면 군인들이 어떤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 군인들이 세포라고 보시면 되고요. 갑상선 호르몬이 명령을 내리는 대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대장이 명령을 내려야 군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갑상선 호르몬이 명령을 내려야 우리 세포가 각자 맡은 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신진대사가 너무 빨라지게 되는데, 즉 온몸의 세포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너무 빨리 타서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내게 되고, 그럼으로써 몸에서 열이 나고 땀이 많이 나고 에너지를 막 써버리니까 체중이 감소하게 되고요. 우리 몸에 저장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다 써버려서. 또한 우리 자율신경이 흥분해 갖고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뭐 부정맥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위장은 쉬지 않고 일을 하니까 막 대변을 자주 보거나 설사를 하게 되고, 또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면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100m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 연탄불 떼고 살았잖아요. 그 연탄 화덕에 불구멍을 열면 연탄이 빨리 타는 것처럼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 너무 빨리 타서 없어지게 되고 과다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하는데,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원인은 뭐냐? 대표적인 원인은 그레이브스 병 때문이에요. 처음 연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제 붙인 병명인데, 그레이브스 병은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갑상선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받은 갑상선이 다량의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거예요. 자극을 받으니까. 그리고 또 지나치게 자극을 받다 보니까 갑상선이 전반적으로 커지고, 또 심하면 눈이 커지고 안구가 앞으로 돌출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요. 반대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적으면, 즉 연탄 화덕에 불구멍을 닫으면 연탄이 천천히 타는 것처럼 갑상선 호르몬이 적으면 우리 몸의 대사가 감소되어서, 즉 세포가 일을 천천히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잘 안 만드니까는 추위를 많이 타고, 또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손과 발이 붓고, 또 에너지를 잘 안 쓰니까 체중이 증가하고, 또 자율신경이 둔해져서 뭐 맥박이 느려지고, 위장 운동이 느려지니까 변비가 생기고 쉽게 피로하고 뭐 나른하고 의욕이 없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는
반대의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갑상선 호르몬은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부족은 온 몸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거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대표적인 원인은 하시모토 갑상선염 때문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레이브스 병처럼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갑상선 염증 때문에 갑상선 세포들이 점차 파괴돼서 호르몬을 만들어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갑상선을 어떻게 관리하고 갑상선 질환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모든 호르몬은 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도 평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와 과로는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이 자가면역 질환인 갑상선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자가면역 질환은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하는데 내 몸의 면역력이 자기 몸을 공격해서 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토피라든가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루푸스병, 궤양성 대장염 뭐 이런 것 등이 전부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이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피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해요. 참고로 갑상선 호르몬 정상 수치를 이제 올려드릴게요. TSH, T3, T4, free T3, free T4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까지 갑상선 호르몬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